힘차게 첫 번째 달려봅니다. 국룰 어긴 어르신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마당 앞에 한 트럭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는데요. 왜 안 들어오죠? 예,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박스를 지금 가지고 가요. 어디론가. 트럭 뒤에 이렇게 실으러 저렇게 쭉 가고, 자, 빈 박스 같기도 하고, 저 뭘까요? 자, 아무튼 저렇게 차에다 박스를 싣고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곧이어 다른 남성도 뭔가를 들고서 차 뒤에다 또 이번엔 좀 괜찮은 박스 같아요. 자, 싣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차에 올라타서 출발합니다. 자, 문제는 저 사람들이 챙긴 상자가 빈 박스 혹은 폐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게 오늘 울산의 한 디저트 가게 앞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제보자가 매장 사장입니다. 당시에 냉장고가 고장나는 바람에 쿠키 선물 세트 9개가 냉장고에 들어있었는데 이걸 일단 임시방편으로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봉해서 이 밖에 내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유 배달받는 상자를 위에 얹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장 오픈 전이었던 아침 9시 20분쯤에 트럭 한 대가 오더니 두 사람이 내립니다. 먼저 이웃집 매장에서 내놨던 빈 상자를 챙기고요. 또 다른 사람이 이 제보자 매장 앞에 뒀던 저 쿠키 선물 세트 든 상자 그리고 빈 우유 상자를 슬쩍 들어보다가 그것까지 챙겨갔던 겁니다. 이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찰에서도 근데 가져가지 말라고 적어놓은 것도 과실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다행히도 오늘 오후에 이 두 사람 찾았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쿠키도 돌려받기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쿠키가 식품이잖아요. 다른 사람 손을 탔기 때문에 이 쿠키는 폐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하, 저런 상태로 놔뒀는데 저걸 훔쳤다. 뭐 바로 찾았다니 다행이긴 한데 물건을 돌려받아도 그걸 버려야 한다니 어쩌면 좋습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저걸 가져갔던 사람들이 절도에 해당을 하고 이게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경찰의 반응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거를 저렇게 둔 게 과실이다. 그러니까 가져가지 못하게 더 철저하게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게 앞에 어떻게 보면 가게에서 쓸 물건인데 다른 어떻게 보면 버리는 폐기물하고 구별이 잘 안 가게끔 뒀을 때도 뭘 따지냐면 훔쳐간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혼동의 여지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지 둔 사람이 잘못 뒀다고 따지는 경우는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전생의 농구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쿨쿨 자는 사이에 집 앞에서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후다닥 건물로 달려오는 택배기사. 자, 뭔가를 휙 던졌습니다. 아하, 사진을 찍고 예, 다음 목적지로 고고. 자, 또 다른 날이에요. 트럭에서 물건 꺼내더니 저 위로 또 한 힘차게 던졌습니다. 문 앞에 꼬린 트럭 타고 이번에도 예, 총총 갑니다. 자, 미사일 배송하시는 분들 같은데 진짜 누가 택배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라고 했습니까? 던질 수 있죠. 근데 던져도 적당히 던져야죠. 이게 뭡니까? 자, 농구 선수 같이 장거리를 던지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2월 7일 날 있었던 일인데 세종시에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보니까 쿵쿵대는 소리가 들려서 깼다고 하고요. 그래서 CCTV를 좀 확인해 보니까 저 모습입니다. CCTV 보니까 택배 기사가 택배를 저 멀리 던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 실제로 그 안에 물건 중에 통조림 같은 게 있었는데 약간 파손이 된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플랫폼에 얘기를 하니까 플랫폼에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이죠. 다음 날인 오늘에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던졌는데 이번에는 뭐가 손괴가 됐냐면 컴퓨터 마우스가 파손이 된 모습이 이제 됐고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상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사과를 좀 하고 좀 하더라도 저 정도면 와서 놔두는 게 맞지 않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보상만 한다. 이래서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미사일 배송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직원 한눈판 사이입니다.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케이크를 든 손님들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어요. 예, 들어옵니다. 자, 예, 지금 직원들의 안내를 받고 안쪽 깊숙한 자리로 들어가는데요. 자, 좋습니다. 이제 뭐 먹겠죠. 자, 몇 시간 뒤 가게가 썰렁해지자 일단 남성이 먼저 바깥으로 저렇게 나가죠. 그렇군요. 자, 직원이 좌석 쪽을 이렇게 등지고 앉자 그 뒤로 휙 지나가서 또 지나가. 자,
여성들도 좌석을 빙 둘러서 살금살금 지금 뭐야 약간 눈치를 보는 듯하면서 좌석을 좀 빙 둘러서 직원 등지고 있는 사이에 지금 나갔습니다. 아하, 얼굴까지 가리면서 몰래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 같군요. 자. 아하, 아주 작정을 하고 먹튀를 하는 겁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나 아까 맨 먼저 나간 오빠가 계산한 줄 알았지. 이 변명이 통하지 않잖아요, 딱 봐도. 네, 지난 2일 저녁이고요. 서울 마포구의 한 꼬치 주점입니다. 남성 1명, 여성 2명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와서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하는 술을 2개나 시켰습니다. 그게 13만 5천 원어치였는데요. 이게 이 매장에서는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나가는 비교적 비싼 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또 제보자가 3만 6천 원어치 안주를 서비스로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유.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이제 매장 한가해지고 직원들이 등 돌려서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타서요. 남성 먼저 매장 나가고 여성들도 저렇게 빙 둘러서 얼굴을 가려가면서 그대로 떠난 겁니다. 당연히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보자는 외모도 멀끔하고 또 고급 술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았다. 선의로 안주까지 내줬는데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지금 사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나만 편하면 돼. 자, 곳곳에 숨어있는 민폐 이웃들을 만나볼 시간이죠. 영상 보시죠. 자, 순찰하던 경찰차가 길을 쭉 가는데 저 앞에 뭐가 있네. 도로 위에 사람이 대자로. 설마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아니라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장면이었다. 자, 교수님. 진짜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저 짓을. 글쎄 말입니다. 저게 이제 지난 1월 30일 부산 북구의 한 도로상에서 당시 이제 경찰이 순찰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바로 저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워보니까 저분이 이제 70대인데 술에 취해서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점퍼를 갖다 이불 삼아 그냥 거기에서 왕복 6차선에서 한가운데 제가 누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주변을 일단 통제를 하고 남성을 깨우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지갑 속에 있는 신분증을 확인해서 집까지는 무사히 데려다 드렸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2월 달 아니겠습니까? 동사 위험이 있고요. 교통사고가 만약에 나게 된다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운이 나쁜 그 운전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도 범죄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밥은 여러 군데에서 먹어도 잠은 한 군데서 자라고 얘기한 것이 저런 데서 자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었군요. 좋은 말이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바깥에 설치된 실외기인데 커버 위로 붉은 핏물이 잔뜩.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자,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요. 바로 위층에서 생선을 널어놓은 겁니다. 저기에서 핏물이 뚝뚝뚝뚝뚝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걸 거기다 왜 널어? 차라리 옥상에다 널던가 베란다에 왜? 아니 저렇게 널어놓으면 이게 뭔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뻔하지 않을까요? 이 제보자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 생선이 저렇게 널려있는 걸 보고 너무 찜찜하다 싶어서 본인 댁에 가서 보니까 저렇게 실외기에 붉은 핏물이 떨어져 있었던 거고요. 냄새도 나고 저거 사실 지금 뭐 나중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상태에서는 굉장히 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사무소 통해서 항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저걸 반대쪽으로 옮겼다네요. 그래서 제보자의 집은 3층이고 저 위에 닿은 게 4층인데 반대쪽으로 옮겨달아서 이번에 2층에 있는 에어컨으로 저게 또 떨어졌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항의를 했는데도 치우지를 않으셨다고요? 같은 동네 사시는 분들끼리 왜 저렇게 민폐를 끼치십니까? 아유, 참.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광란의 무법 질주입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진 아찔한 추격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경찰차 앞을 쌩 하고 지나가는 저 오토바이. 경찰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막아보지만 바라바라바라바 하면서 또 옆으로 피하더니 중앙선 불법 유턴을 하는데 또 막았는데 그걸 또 뒤로 피해가지고 또 무한 질주를 시작합니다. 자, 경찰도 돌아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때 순간 꽈당 하면서 엎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재빨리 저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거하는데 역시나 음주 운전이었다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인도턱을 칭찬해 주세요. 인도턱 너무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사고는 또 안 났으니까요.
지금 1월 28일 날 있었던 일인데 서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고 하고 경찰차가 출동을 했는데 보이는 것처럼 경찰차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유턴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결국은 계속적으로 도주를 하는데 인도턱에 저런 식으로 유턴해서 도망을 잘 가긴 하는데 문제는 인도턱을 넘지는 못합니다. 인도턱은 그 공간이 좀 있죠. 예. 인도턱을 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고요. 결국 검거가 됐는데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음주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고요.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고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의 시가 사랑입니다. 아, 이 진짜 명절 앞두고 말이죠. 계속 이런 지금 제보들, 사연들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시가 식구, 특히 누나를 끔찍하게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좀 힘들다는 아내 사연인데요. 일단 사연자 부부는 4년 전에 결혼을 했고요. 첫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현재 9개월 만삭인 상태입니다. 남편은 정말 다 좋은데 그 연애 때부터 답답하게 만드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가 식구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연애 때도 이것 때문에 몇 번 싸운 적은 있는데 그래도 결혼 뒤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연휴 일정 세우면서 아주 크게 싸우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일정은 이렇습니다. 시가부터 가고요. 설 당일에 그 차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점심때 잠깐 집으로 돌아와서 쉰 다음에 한숨 돌리고 뭐 저녁 때쯤에 친정을 간다. 뭐 이런 일정입니다. 이게 만삭이기 때문에 최대한 동선을 좀 짧게 하려고 이렇게 고민을 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그럼 명절 당일에 우리 누나도 못 보고 집에 와서 쉬는 거야? 라면서 버럭버럭 화를 냈다는 겁니다. 시누이도 본인 시가에 먼저 들르기 때문에요. 설 당일 오후 늦게나 도착한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틋한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연자네 시가 그리고 시누이 댁가 다 10분 거리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자주 보고요. 오히려 친정이 더 멀어서 잘 못 보는 상황입니다. 이 만삭 아내가 나름 고민해서 짠 일정인데 누나 못 본다고 화내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오빠, 지효리 오빠, 넌 네 누나가 중요하니? 네 마누라가 중요하니? 어? 이 뱃속에 지훈이 있잖아. 네 아들. 얘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마누라가 설 당일날 잠깐 집에 와서 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아이고 남매가 왜 눈물 나네 눈물 나 맨날 보는 누나. 아이고 참 오빠 없어서 서럽다 야 인간아. 동그라미. 아, 그렇습니다. 이거 약간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세요. 다음 남편입니다. 야, 이자연, 너 지금 약간 좀 선을 세게 넘는다. 왜 꼭 우리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엄마 집에서 쉬었다가 누나 얼굴 좀 보고 가면 되잖아. 명절이잖아. 명절 가족들끼리 보는 명절. 우리 엄마가 아무렴 임신한 며느리 일 시킬까 봐 그새를 못 찾고 우리 집에 온다고. 야, 솔직히 얘기해. X. 그렇죠. 자, 박 변호사님. 이건 뭐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배려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 남편분께서 보려면 평일날 보세요. 꼭 명절날 이렇게 보신다는 거는 결국은 본인이 편하게 하려고 아내한테 아니면 딴 사람한테 강요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시간 배분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이번 명절 다 행복하게 보내려면 사실은 아내의 스케줄이 가장 타당해 보이는데 떼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오프닝부터 못 보신 분들이 네. 너 귀에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그러세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 가족 여러분 누가 그 안경거리. 수제로 안경거리 선물해서 오늘 하루 이제 명절 기념으로 하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잘 어울려요. 자, 교수님. 예, 제가 볼 때는 이 남편이라는 분이 너무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이 누나를 꼭 봐야 된다. 이게 사실 누나하고도 가깝게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제가 봤을 땐 융통성이 좀 결여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아이 임신해서 9개월이라면서요. 아이를 배에 놓은 상태에서 자기 아내를 자꾸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면은 이세 영향을 갖다가 좋지 않는 그런 어떤 선천 소질이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남편이 이 상황에서는 남의 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왠지 또 오늘 또 독서를 쏟아내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제가 언제 독서를 한 적이 있나요? 근데 남자들이 결혼 초기에 제일 흔히 당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내가 사랑하는 엄마,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서로 사이 좋지 않느냐. 이거를 정말 남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4년쯤 됐으면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어머니, 본인이 누나를 좋아하는 것과 아내분이 자신의 어머니나 누나를 좋아하는 거는 꼭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조금만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이제 아이 생겼다면서요. 지훈이 같은 애가 있으면 좀 머리 아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본인의 가정이 생기니까 본인의 가정이 가장이 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째이님, 듣기만 해도 혈압 오릅니다 하셨고요. 바른사람님, 만삭 임산부를 배려해야죠. 시댁은 오지 말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하셨습니다. 블랙앤님, 내 남동생이 저런다고 생각하면 네 마누라한테나 잘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내 사랑 겨울님, 누나랑 살지 결혼은 왜 했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